이강인이 크랙이라고? 파리 생제르맹은 정말 서커트 같은 클럽이야. 이강인 크랙 맞습니다. B클럽이 데려가지 않은 크랙이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다른 클럽보다 이강인을 주시했습니다. 이강인은 메시를 대체할 것입니다. 이강인이 크랙이라고? 너 취했어? 너 그러다가 6개월 뒤에 이강인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강인 욕하기 시작할 거잖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 상황을 보면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이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망언을 날리면서 파리 생제르맹 회장과 사이가 나쁜 상황으로 17일에 훈련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네이마르는 오늘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메디컬 테스트 이후 상황을 보니 다음 주에 단체 훈련에 복귀할 가능성에 의문이 생겼다고 프랑스 매체 레키프를 통해서 전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주전 키퍼 돈나룸마에게 경쟁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비야 키퍼 야신 부누 키퍼를 1,500만 유로의 영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키퍼 보강도 노리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또 파리 생제르맹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파리 생제르맹 커뮤니티는 파리 생제르맹은 블라우비치의 접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백업 멤버의 계획일 뿐이다. 우선순위는 해리케인을 영입하는 것이고 파리 생제르맹 회장은 해리케인을 엔리케 감독에게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라면서 음바페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영입 1순위 공격수는 해리케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을 포함 6명을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에 대한 기대감이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현지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의 핵심은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16골 16도움을 기록한 메시가 중원에서 많이 활동하며 득점과 도움을 책임져 줬다는 것을 지난 시즌 메시의 히트맵을 보면 알 수 있고, 네이마르가 왼쪽 사이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11 도움을 기록한 것을 히트맵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바페는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최전방에서 득점을 책임져 주며 리그에서만 29골을 넣는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은 중원에서는 메시, 왼쪽 사이드에서는 네이마르, 최전방에서는 음바페가 득점을 마무리하는 팀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총 89골을 넣은 파리 생제르맹이었는데 네이마르는 13골 11도움, 음바페는 29골 5도움, 메시는 16골 16도움을 기록하며 3명의 공격 포인트의 총합이 90개가 될 만큼 3명에게 공격을 의지한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리그 기준 16골 16도움을 기록하며 드리블 성공 102회를 기록했던 메시는 미국으로 떠난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에는 현재 중앙에서 상대의 미드필더를 개인기로 붕괴시켜서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이강인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시를 빼고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 돌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리 생제르맹과 리넨의 챔스 2차전 경기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16강 1차전을 1대0으로 패배한 파리 생제르맹은 2차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였고, 당시 라인업을 보면 음바페, 메시, 루이스 베라티, 비토르를 앞세운 5-3-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 이때 네이마르는 부상이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3명의 미드필더 시즌 총 스탯을 보면 파비안 루이스는 기회 창출 17회, 드리블 성공 총 18회, 베라티는 기회 창출 총 33회, 드리블 성공 총 29회, 비토르는 기회 창출 27회, 드리블 성공 총 31회만 성공할 만큼 중원에서 상대팀 미드를 개인기로 부술 수 있는 드리블 능력과 좋은 패스를 찔러주며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이강인만큼의 공격적인 재능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리그는 다르지만 지난 시즌 수비적이었던 마요르카에서 한정적인 기회 속에서 54개의 기회 창출과 90개의 드리블을 성공한 이강인이 현재 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 중에서 공격적인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는 스탯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아센시오는 지난 시즌 공격적인 레알에서 이강인보다 더 많은 찬스를 잡았음에도 기회 창출 41회,
드리블 성공 총 23회를 보여주며 이강인보다 두 부분에서 떨어지는 스탯을 보여줬습니다. 메시가 떠난 파리 생제르맹에서 중원에서 좋은 테크닉을 바탕으로 상대팀 미드필더를 뚫어버리고 음바페, 네이마르에게 공을 찔러준 선수로는 이강인이 제일 재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현 파리 생제르맹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강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 홈페이지에서 비하인드 훈련 사진을 보면 총 26장의 사진 중에서 8장의 사진이 이강인 사진일 만큼 이강인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구단이란 것을 알 수 있었고, 파리 생제르맹 트위터에서 공개된 이강인의 훈련 장면을 보면 이강인은 훈련에서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3명이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묘한 볼터치로 농락해 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강인이 벌써부터 훈련에서 좋은 테크닉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팔로워가 약 38만이나 되는 파리 생제르맹 전문 트위터는 Plus qu'une semaine avant de voir le crack Kamini faire ses débuts avec le PSG. Hâte de le voir en action. 크랙 이강인이 데뷔하는 것을 보기까지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이강인이 플레이하는 것을 보고 싶나요? 라는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프랑스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손가락 물어뜯으면서 기다려야겠는걸? 이강인은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인 중에 최고의 선수야. 당신은 이강인에게 많이 빠져들게 될 겁니다. 이강인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비니시우스를 영입했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강인 경기하는 거 빨리 보고 싶다. 크랙이라고? 한 달 전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12월이 되면 이강인은 벤치를 달구고 모두가 잊을 선수가 될 것이지만 IQ가 빵이기 때문에 크랙이 아닙니다. 이강인이 정말 크랙이라면 왜 베실베를 영입하려고 하나요?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이더 아래 있었고 시메온에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배짱을 가지고 뛰고 팀을 위해 유니폼을 적시는 이런 종류의 선수를 좋아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우리처럼 돈이 없었습니다. 이강인과 계약한 이후 저는 파리 생제르맹 팬이 되었습니다. 이강인 데뷔 너무 길어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강인이 크랙이라고? 파리 생제르맹은 정말 서커트 같은 클럽이야. 이강인 크랙 맞습니다. B클럽이 데려가지 않은 크랙이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다른 클럽보다 이강인을 주시했습니다. 이강인은 메시를 대체할 것입니다. 이강인이 크랙이라고? 너 취했어? 너 그러다가 6개월 뒤에 이강인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강인 욕하기 시작할 거잖아. 일단 이강인이 스스로 증명하게 하자고. 파리 생제르맹의 차세대 아이돌 이강인. 이강인의 천재적인 플레이를 빨리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네. 등등 반응을 보이며 이강인이 크랙이 아니라고 반응하는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있었지만 이강인의 경기를 찾아본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이강인의 데뷔를 기다리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많은 자료조사를 한 만큼 중원에서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고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는 현재 파리 생제르맹 스쿼드에서는 이강인이 제일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팬들의 반응대로 약 일주일 남은 이강인의 데뷔전 빨리 보고 싶어지네요. 이강인의 성공적인 데뷔전을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